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매도 기준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기준이 다시 얘기하면 매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매수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법이나 다양한 기준이 포함된 부분이니까 각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그 항목들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메모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제 지인이 어떤 종목을,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다른 영상을 찍을 때 사례 종목으로 활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추천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제목, 그 대형 포장을. 그리고 이제 매도 기준에 대한 부분을 블로그에 제가 작성을 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링크를 같이 올려서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매도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블로그에 오셔서 링크 걸려놓은 거 찾으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매도란 부분을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1차적으로 그 매도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은 고점에서일 경우에는 쌍봉을 만들거나 매산을 만들거나 전고 돌파 실패를 하거나, 고점에서의 횡보박스면은 또 위치가 고점이면 단타 대응을 해라. 그리고 고점에서 윗거래가 난무하면, 이런 그 고점에 대한 기준이고요. 요거 말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형 포장 그 지인에 의한 종목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기준들을 다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추세선을 이탈을 하거나 매물대를 이탈을 하면, 또 기관이나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은 매도를 해라. 그리고 5일선을 이탈을 하거나 5일선을 추세를 꺾이면은, 이 부분은 단기나 단타 개념이고요. 20선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스윙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종목을 대형 포장, 여기 보시면 대형 포장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요 시점 매수를 한 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대형 포장을 보면서 요 삼각수렴 기법 원리를 설명을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쌍바닥 쌍봉이 끝나는가요? 라는 부분에 어떤 다른 분이 질문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쌍봉 쌍바닥은 과정이다. 그리고 기간 개념의 이해도가 중요하다. 횡보박스 긴 조정은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을 그 질문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었고, 그 질문과 같이 이런 부분을 차트로 설명을 드리려고 대형 포장을 한 종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형 포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가를 지지로 상승하면 전고를 안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안착을 못하면 밀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가를 지지를 못하고 밀리면 불행인 것이다. 요것도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 횡보시 3세판 변곡 기법 적용하고 월로 매산 매도 기법에 대항하다. 그 제주주 부분에 대해서는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폐지 원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제주주들이 실적 부분으로 해서 3, 4분기 2018년도 3, 4분기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폐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4, 4분기는 실적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서 그때 같이 미리 언급을 중장기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지인이 이 영상을 봤을 건데 보고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다시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설명을 다시금 되새김질 개념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포장에 블로그에 글이 올린 게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여러 개의 이 대형포장에 관련된 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초 매매는 12월 14일날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뒀었고 1월 4일날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뒀었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 다 여기가 나왔었고 실적 공시 부분에 그리고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매매를 하기도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지인은 제가 매매가 끝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대형 포장인데요.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일봉이 지금 제가 고점이라고 얘기를 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중을 높게 잡겠습니까? 비중을 높게 잡지 않고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를 하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제가 영상에서 대형 포장을 언급을 한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2~3번인가. 그때 이제 다른 거 언급을 할 때 뭐냐면 밥그릇 라운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대형 포장이 요 고점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위치 설명을 하면서 디플렉스, 성문전자 또 하나가 요 앞에 있었던 게 있었죠. 설명을 하면서 그때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매산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적어놓은 원형을 표시한 게 아니라 그때 설명 영상 찍을 때 그대로 놔둔 겁니다. 제가 삭제를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둔 그 상태인데 월봉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매산을 그려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원형을 그려놓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이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하지 못하면은 밀린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삼각수는 여기서 보면은 그랬잖아요. 현재가를 지지 상승을 하여 권고점 돌파 안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 안착을 못하고 밀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가 이때가 이제 2월 1일이니까 1일 볼까요? 위치가 어디쯤인가? 일봉으로 보면 2월 1일이 요즘에 요때 그러니까 요즘 가격대에 한 1,400원 초반대 요때를 여기 보면 매물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흐릿한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도 있지, 추세선도 있지, 거기다가 이평선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불행이 시작이다라고 미리 이때 언제 설명 그 2일날 찍은 거니까 이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때니까 이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 상황 때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2월 1일이니까 이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이탈을 하면은 현재까지 이탈을 하면 불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전고 돌파를 안착을 해야 한다. 전고 돌파 안착을 못하면 불행인 것이다. 현재까지 지지를 못하면. 그리고 박스 횡보 돌파 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횡보 박스가 긴 조정은 부정적이다. 박스 횡보가 길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횡보가 길면. 그리고 매산은 매도 기법에 해당해야 된다. 월봉이 보면 매산이잖아요. 매산에 이 기법을 이 고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고점선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대응 전략하고 위에서의 대응 전략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여기서 이 점에서는 반을 매도를 걸고 돌파를 안착을 하면은
또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요걸 지지선으로 보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매매하는 방식의 어떤 다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여기서 반을 매도해서 계속 더 밀린다 싶으면 나머지 잔량을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그 매매 기법이나 기준을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대응을 하지 않은 거고 방치하는 거예요. 구경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리 다 설명을 이렇게 2월 2일 날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적에 관련해서 미리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제가 주간 전략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금방 그 차트에서도 보시면 알겠죠. 쌍봉. 자, 쌍봉과 매산에는 과정이에요. 순서예요. 자, 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외봉일 때는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매수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정규 기법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도 이런 경우. 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쌍봉을 만들잖아요. 쌍봉이면 여기서 밑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아까 했지만은 고점에서 밑꼬리가 많이 만들면 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쌍봉인데 더군다나 쌍봉을 만드는구나 하고 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쌍봉이니까. 내려가 하락 추세고 하니까. 단기 하락 추세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쌍봉인 걸 확인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여기는 일목균형표의 매매기준법에, 이경규 기법에, 기타 뭐, 돌파 기법에, 뭐, 기타 뭐, 수령 기법에, 기타 여러가지 기법 다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경기법 설명할 때 한 번만 한두 가지만 갖고 언급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법이든 어느 법칙이든 간에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고 다 다른 걸 같이 봐야 되는 거지,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그걸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각각의 기법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똑같은 기준이라도 요때 기준하고 요때 기준하고 밑에 있을 때 기준하고 틀린 거예요. 그 적용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률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매수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상승을 하잖아요. 만약에 들고 홀딩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1차적으로 이 전고점에 매도를 반을 걸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쌍봉이니까.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은 뭐가 돼요? 매산자가 되는 거고, 돌파를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레벨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전고 돌파 실패를 하면, 매도 여기 해놨죠. 그죠? 고점에서 행보박스가 길면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행보박스는 지지를 다지는 거예요. 지지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행보박스는 이게 돌파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밀려버리면은, 박스 돌파를 못하면은 이거는 강한 저항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치가 고점이면 단타되고, 그러니까 고점이면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비중을 가급적이면 작게 하고 단타 개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윗거리가 난무하면, 자, 일봉으로 볼까? 일봉. 이거 봐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찍을 때 설명할 때가 이때잖아요. 이때. 동그라미 쳐지는 거 보면 이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이면은 이 동그라미 쳤을 때 이게 시작이 뭐냐면,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거래량이 많잖아요. 예, 매도세가 한 거예요. 이 매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리면서 이제 매도가 있었지만, 여기는 강한 매도가 있었다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여기서 줬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기간 외국 수급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이라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기간에 보세요. 기간 매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나중에 잡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후에 잡았단 말이에요. 후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설명을. 그러면서 여기 자각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종목을 매수를 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라. 이 기준에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해라. 손절을 치라. 그런 얘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각을 가지고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보면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매물대는 아까 그 지점이 다 추세선하고 매물대가 있고 다 그랬던 부분이에요. 5일선, 21선은 당연히 뭐 이탈을 한 상황이었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게 보면 뭐냐면 이 박스 횡보 개념으로 보겠지만 이게 또 이 단기적인 매산자를 만드는 모양새잖아요. 모양새가 단기 매산. 그러니까 이게는 월봉에서 이 매산은 장기 매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간 개념이나 그런 부분을 아까 내가 쌍봉의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장기 쌍봉이고 이거는 단기 쌍봉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신호했지만 여기서 화살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는 게 요날 어제 금요일날 들었으니까 엊그저께 매도할 기회를 줬는데 왜 매도를 못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일목 매도 기준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일목표 구름띠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서 매도를 해줘야 돼요. 이거 돌파를 하려면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못하면 매도예요. 무조건. 이건 일목 매매 기준에 대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화살표를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수를 했으면 매수 단가가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전이거나 약간의 손실일 거나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약손실에도 지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여기 추세선이 또 있잖아요. 까만 선이 지지도 못하지. 일목을 구름띠를 돌파를 못하지. 이 구름띠는 매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매물띠 이하까지 여기 보면 흐릿하게 연두색이 돼 있잖아요. 여기 매물띠예요. 여기 보면 매물띠 이렇게 쭉쭉쭉 여러 개 있잖아요. 강한 매물띠인데 그걸 또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지지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강한 저항이 돼버려요. 응?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재. 자, 보면은 자, 일단은 제가 매매를 12월 14일날 최초에 제가 매매한 걸 기준으로 보면 요때 매수를 했어요. 2월 14일. 그리고 요거 2월 4일날 매매를 했어요. 요때 매매를 했어요. 단타로. 요때 단타를 매매했고. 근데 왜 이때 12월 14일날 이때 왜 이 바닥에서 잡아놓고 왜 매도를 했냐라고 물어보시고 있는데 저는 미수로 매수를 한 거예요. 미수금으로 이거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다 못 먹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5일선이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반등을 하길래 요때 다시 매수를 신호가 검색이 됐고 요때 매수를 다시 한 거예요. 단타로. 요때는. 그리고 요때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매매가 끝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서 매매를 한 거예요. 차이가 크죠, 그죠? 이 대형 포장을 제가 알기로는 요때도 얘기를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예전에 사례 종목으로 설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대응을 못했다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종목 자체는 고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이때 비중을 싣고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야. 비중을 못 실죠. 그리고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홀딩을 한다? 어떤 그 장난주
그 세력 장난주고 같이 점 몇 상 찍는 그걸 보고 그거가 비슷하지. 이 각을 보세요. 상승 각을. 여기다 몰빵을 한다?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여기다가 또 홀딩을 장기 중장기로 홀딩을 한다? 미친 사람이지. 뭘 믿고. 그 지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경우는 매수 해도 단타로 해야 되고 비중을 작게 가져가야 된다. 초보들이 이런 데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해서 손실을 크게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5% 10% 먹다가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삼각수렴법을 해갖고 이게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이 매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됐을 건데 대응이 안 됐던 거고, 응?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서 제가 영상을 좀 실패를 찍다가 찍은 영상을 실패를 몇 개를 해서 다시 하니까 했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많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설명이 좀 중간중간에 애매하게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요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겼고 요때도 챙겼고 요때는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매매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렇다 일은 벌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홀딩을 하고 매수가가 이 정도 근처라고 봤을 때 홀딩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게 65선인가 그럴 거예요. 연두색이 65선인가 60선인가. 그리고 추세선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선이. 그러면 요 선이 이 추세선을 근처로 올라올 거고 캔들도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마주칠 거예요. 그 지점이 대응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요 위에 보면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걸릴 거니까. 요 매물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모든 이평선의 수렴을 갖고 있고 매물대도 있고 단봉이 밀집돼 있고 집약되어 있는 많은 강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강한 저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걸 돌파를 한다면은 갭을 띄운 상태에서 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엄청난 강한 힘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상은 돌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1%가 맞고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하는, 단가를 낮춰서 돈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여기서 매도를 해서 반 매도를 하고 여기서 반 매수를 하고 다시 반등 줄 때 매도를 다시 나머지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맞고 튕겨 내려올 때 내려갈 거냐, 밑에서 박스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할 거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선 매도하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손실이 본 부분이 이게. 그리고 참고 팁으로 말씀드리면 제 옆에 보면 빨간 파란 선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변동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걸 표시를 해주겠어요? 초보분들이 이 종목이 보면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를 그냥 늘리고 줄이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이게 그럼 변동성이 큰 종목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팁이에요. 팁, 꿀팁. 그리고 추세선을 항상 꺼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캔들만, 그리고 이평선도 한두 개만 나오고 캔들만 해갖고 매매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고수지, 초보들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 고수가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진짜 고수면은. 근데 고수도 아닌 또 중수면 또 배우는 단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초보가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수 이하 고수도 어설픈 고수 말고 진짜 고수 말고는 복잡하게 그려 놓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검증이에요. 각자 누구나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매 기준이 있고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들었든 배웠든 공부를 했든 혼자 터득을 했든 각자의 기준이 있으면 검증을 하려면 뭘로 하냐, 이 각 다양한 선들로 갖고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법은 어떻게 개발되느냐, 이 복잡한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법이 개발되는 거지. 캔들 달랑 있고 이평선 한두 개 있고 그거 갖고 그 기법이 나온다? 물론 캔들 매매 기법이 있고 이평선, 단기 이평선, 뭐 장기 이평선 매매 기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단기를 하느냐 단타를 하느냐 장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이평선이 틀리고, 주봉을 적용하냐 월봉을 적용하냐 그게 있어요. 틀려요. 다 틀리지만 중요한 거는 중수 이하는 무조건 이평 복잡하게 해놓으세요. 왜? 자기가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어도 멘붕이 왜 오는지 알아요? 멘붕이? 저는 간혹가다 밴드나 채팅이나 카톡에서 멘붕 오는 사람들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입문 초기 때 본인이 처음 배운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 명한테 설명을 드렸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저도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감옥 갔다 오고 나서도.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이름 바꿔서 나오는 사람도 많고, 또 이 방송국 저 방송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국에서 아예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 고수 전문가 리딩 그 사람들도 멘붕 옵니다. 왜 오는데요? 자, 저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거는 이 다양한 복잡한 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 선들이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목균형표가 왜, 밴드가 왜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이 없고 캔들만 갖고 이평선 한두 개 갖고 판단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 나름대로 그걸로 갖고 기준하는 매매법이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이런 복잡한 게 없으면은 훈련이에요. 훈련. 초보분들은 다 해놔야 돼요. 왜 해냐면 이게 해놔야 그걸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법이 정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익으면은 눈에 익히세요. 눈에 익으면 하나도 안 복잡해요. 다 내가 보고 싶으면 이 주제선을 보고 싶으면 이 주제선을 보는 거고, 요 사각 박스를 보고 싶으면 사각 박스를 보는 거고, 이 원형선을 보고 싶으면 원형선을 이 일목을 보면 일목대로 보여요. 그게 다. 훈련을 자꾸 하시면 자꾸 보시고 눈에 익으면. 그리고 이걸 왜 봐야 되냐면은 그 기준이 일목 매매 기준이 있고 볼린저 밴드 매매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만약에 내가 일목 매매 기준을 하지만은 볼린저 밴드 기준 매매 기준하고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설정값들이 다 틀리다고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틀리죠. 어떤 영상에 보면 이 설정값 알려드린다고 대단한 기준 그 수치 가르쳐주는 것 같이 영상 찍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제가 볼린저든 뭐 일목이든 수치 다 틀려요. 이평선도 다 틀립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 그 의미를. 그거는 적용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평선도 그렇고 일목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하락 추세일 때 그 수치가 틀린 거고, 상승 추세일 때 틀린 거예요. 횡보 추세 때 틀린 거고. 그걸 모르고 뭐 수치 하나 달라 그거만 평생 그거 수치로 쓸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평선도 5일선을 수시로 봐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상승 추세에서는 장기 이평선을 볼 거 아니에요. 단타로는 이평선을 5일선을 보지만은 하락 추세일 때는 단기 이평선을 위주로 봐야 돼요. 하락 추세일 때는. 상승 추세일 때는 중장기 이평선을 봐야 되는 거고. 비중이 중요도의 비중이 차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리고 21선을 쓰냐, 저는 20선도 쓰지만 22선도 쓰고 15선도 쓰고 상황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중점적으로 보는 그게 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종목마다도 틀려요. 적용되는 이평선이 종목마다 중요도가 비중의 차이, 중요도가 이평선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에는 20선이 중요하게 보이고 어떤 선에서 65선이 중요하게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예술입니다. 주식은
인생과 또 같은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려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선들을 다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정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까만 선이 있잖아요. 지금 이 까만 선이 지금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린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자꾸 부딪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근데 이 선은 무슨 선이에요? 그냥 이 캔들과 캔들을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이 앞에 캔들과 캔들을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이렇게 캔들과 캔들 선을 연결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예, 까만 선이. 응? 근데 그게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추세선도 사람마다 긋는 기준이 틀립니다. 의미 있는 변곡점마다 연결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기니까. 어쨌든 간에, 예? 특히 중수 이하인 분들이 이 선 많이 꺼놓은 것 같고, 뭐, 나는 고수니까 이걸,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 더 하시고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수 이하신 분들은 이 선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왜 얘가 일목에서 밀리고, 왜 일목에서 돌파를 하고, 왜 일목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응? 왜 일목선에서부터 이게 지지를 횡보를 했고, 여기서부터 왜 일목이 구름대를 지지로 해서 왜 반등을 줬고, 왜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했는데 왜 거기서 하고, 왜 거기서 밀리고, 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영향을 받고, 왜 20선에 영향을 받고, 이거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캔들 거래량에 왜 이걸 영향을 받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간에 초보분들은 자꾸 눈에 익히세요. 본인들이 이렇게 거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자꾸 해보셔야 돼. 안 해보신 거 그냥 핵심만 갖고서 뭔가를 터득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받은 소스나 기법을 공부를 하셨으면 내 걸로 만드셔야 되지. 그 과정이 뭐냐면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일목에 볼린저 밴드에 뭐 22를 기준으로 설정값을 22로 했어. 그럼 나는 15로 할 수도 있는 거고 7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가르쳐준 거나 전수해준다는 사람이 100%다 오픈했냐 안 했냐도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70%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99% 중에서 70%만 가르쳐주고 29%는 다른 걸 안 가르쳐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미쳤다고 다 오픈해줍니까? 자, 어떻게 새로 샜는데, 아까 영상을 제가 두 번 다시 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중요하신 포인트, 처음에 했을 때가 많은 얘기를 하고 진짜 핵심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러니까 처음 찍었을 때, 한 방에 찍었을 때가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도 그때 진짜 알짜가 많은 건데, 원래 그런 법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었으니까 요거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여기 밑에는 또 삼각수렴 기법이 지난번에 미리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고, 매도 기준에 대한 부분 요거 기준은 제가 지금 새로 보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올려놨던 거니까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서 이 부분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로 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응?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고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단타는 5일선, 스윙은 21선 뭐 그렇게 보시든지. 근데 짧게 보시면 손절을 짧게 보시면은 스윙도 5일선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도 5일선 대응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단타는, 자,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길어진, 단타는 분봉이 있잖아요. 30분봉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감안하셔 보시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리딩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와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별도 유료 가입을 해서 별도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혼자 독학으로 혼자서 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혼자 그냥 터득한 경험치니까 이론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왜곡된 표현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셔서 들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핵심 포인트를 잘 맥을 집으셔야 되고 맥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초딩, 그 배우는 사람도 초딩이 있고 중딩이, 고딩이 있고 대딩이 있고 직딩이 있습니다. 직딩한테 초딩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직딩은 유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딩한테 대딩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층인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직딩이니까 누구의 맛을 맞출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키포인트 핵심을 얘기를 하려고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영상을 많이 안 찍는데, 안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찍냐면 자중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지랖이 좀 높고 좀 잘난 체하고 지나친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조용히 잘 먹고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라는 개념, 자중하는 의미를 갖고서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스스로가 영상을 찍는 부분을 자중하는 중입니다. 누가 요청이 있거나 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 영상을 찍는 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는 올리진 않지만 요청이 있거나 또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영상을 간헐적이지만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